자, 지금 자료 다 받았죠? 우선은 오늘 전자기유도부터 하도록 할게요. 전자기유도. 자, 봐봐. 우선 이 전자기유도 하기 전에 뭐부터 좀 알아야 되냐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자석 있지, 자기장. 그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자기장부터 좀 할게요. 자기장은 우리가 B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석 있잖아요, 그지? 자석이 이쪽에 N극, 이렇게 S극,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지? 예. 그러면 중학교 때는 자석의 방향, 자기장 방향은 어디에, 무슨 극에서 무슨 극? N극에서 S극. 그지? 그래서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N에서 S로 이렇게 가.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선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요걸 자기력선 이렇게 불러. 자기력선. 괜찮지? 예. 그래서 자기력선이 만약에 또 하나 더 그려볼게. 요렇게 해서 또 요렇게. 또 여기서 요렇게 갈 거야. 그죠? 그러면 이 자기력선이 지금 몇 개가 있어? 총 4개가 있다, 그지? 예. 그래서 요 자기력선 특징이 뭐냐면, 얘는 자기력선은 타원체를 가져, 타원체. 요게 지금 내포되어 있는 말이 되게 많은데, 무슨 말이냐면, 봐봐. 자기력선은 N에서 S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타원체래. 타원체이기 때문에 얘가 하나의 타원을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럼 다시. 얘도 N에서 S로 가. 그래서 하나의 또 타원인 거야. 괜찮지? 그럼 얘도 하나 그려볼게. 얘도 이렇게 갔을 때 하나의 이렇게 타원이 된다. 괜찮아? 그러면 자기력선의 방향은 N에서 어디로 가? S로 가잖아. 그지? 근데 요게 어디에서 가는 거냐면 요게 외부에서 이렇게 간다 이거야. 근데 내부는 어디에서 어디? 내부는 어디에서 어디야? SSN이야. 요거 기억해야 돼. 이해되지? 그래서 N에서 S로 가는 거는 외부고, S에서 뭐야? N으로 가는 거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야. 괜찮아요? 그래서 요 자기력선이 N에서 S, S에서 N으로 가는 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용어가 있는데, 요 자기력선을 우리는 지금 하나, 둘, 셋, 4개가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자기력선 수라고 표현하는데, 요거를 2글자로 같은 말로 자속수 이렇게도 불러요. 그지? 그러면 자속수가 총 몇 개야? 4개야. 근데 이 자속수를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는 이 자속수를 준단 말이야. 요거를. 그래서 얘를 기호로 이렇게 파이라고 써요. 기호를. 되겠지? 뭐 단위까지는 알 필요 없어. 그건 물리 원 내용이니까. 그래서 자속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 자속수가 있는 공간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자기장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자기력선이 있는 공간을 그냥 자기장이라 부르는 거야. 그러면 봐봐. 만약에 같은 면적 동그란 철사를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놔둔 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다가 똑같은 크기의 철사를 똑같이 동그랗게 이렇게 놔둔 거지. 그러면 여기를 가라 그러고 여기를 나라 해볼게. 그러면 가하고 나 중에서 자기장이 센 곳은 어디야? 가겠지. 그지? 그래서 가는 지금 자기력선이 몇 개가 통과하고 있으니까 4개가 통과하고 있고, 여기는 자기력선이 2개만 통과하고 있는 거야. 그지? 그럼 이걸 조금 표현을 해보면, 자기장 가와 자기장 나는 자기장 세기는
이쪽 가가 더 셉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괜찮지? 그러면 이 자기장 세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장 세기는 같은 면적이야, 그지? 맞지? 그러면 면적에, 같은 면적 안에, 이 면적이야. 같은 면적에 무슨 수가 많은 거야? 가가. 자기력선 수가 많은 거지. 즉, 조금 줄여선 자속 수가 많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자속 수가 많으면 자기장 세기가 세다, 이렇게 표현한다. 괜찮아? 그래서 여기가 자속 수가 된다. 그러면 얘를 다르게 표현하면 자속 수는 뭐 곱하기 뭐가 돼? 자기장 곱하기 뭐가 된다? 면적이 된다, 이지. 이렇게. 괜찮니? 그래서 자기장은, 우리가 자기력 선수는 타원체인데 n에서 s로 가고 s에서 n으로 가요. 그래서 요 타원체는 무조건 끊어지거나 겹치지는 않는 거야. 무조건 자기력선 특징이야.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자기력선 특징이 자기력선이야. 자, 끊어지거나 겹치지가 않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두 번째는 아까 요게 이제 첫 번째, 이게 두 번째라자. 두 번째. 요게 첫 번째고, 이제 자기장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거. 괜찮지? 그래서 요 말을 만약에 그 물리원 수업을 조금 더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 말을, 얘는 자속 수가 4개고 얘는 자속 수가 몇 개? 2개지.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속 밀도가 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같은 면적일 때. 오케이? 그래서 얘를 표현했을 때 가가 자속 밀도가 가가 크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해되지?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자석하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물리 원 내용에 조금 접합되는 부분이야, 여기가. 그래서 요까지는 지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더. 중학교 때 배웠던 뭐냐면, 전류에 의한, 그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야. 이걸 중학교 때 배웠거든. 자, 오른손. 오른손. 이 많이 나온다, 이거. 뭐, 우리 대기할 때도 나오고. 자, 중학교 때 배웠을 때, 요게 전류야, 그지? 이건 뭐였지? 자기장이야. 그지? 이걸 이렇게 배웠다고. 전류가 흘러.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이렇게 생긴다고.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전류가 생기면 이게 뭐야? 자기장. 전류는 우리가 I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된다, 이거지. 그지? 그러면 요 부분에 나침반을 놔두고, 여기에 나침반을 놔두고, 여기 나침반을 놔두면 자기장 방향이 요쪽으로, 얘는 이쪽 방향으로 가겠지, 자기장이. 그러니까 N극 방향이 이쪽으로 보는 거야. 그럼 N극 방향이, 뒤에는 N극 방향이 이쪽이겠지. 그럼 얘는 N극 방향이 이쪽이겠지. 그지? 그래서 자기장 방향을 우리가 물리원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시험 문제에서 나올 건데, 얘가 들어가는 방향이고 얘는 무슨 방향이야? 나오는 방향이지. 그래서 들어가는 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들어가는 방향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럼 자기장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그러면 만약에 나올 때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괜찮아? 그래서 이쪽이 북쪽을 가리키고 있고, 지금 내가 화살표가 북쪽인 거야. 그지? 그러면 북쪽을 여기를 가리키고 있고, 북쪽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고, 북쪽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는 거지. 괜찮아요? 자, 다시 한번. 자, 여기가 전류, 이건 뭐야? 자기장. 오케이? 다시 한번. 이거 뭐라고? 전류. 이건 뭐야? 자기장. 오케이? 네, 이게 뭐라고?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냐고. 그렇지. 이게 자기장. 이게 뭐야?
전류. 오케이? 다시, 이게 뭐라고? 전류. 이게 뭐야? 자기장. 다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래. 이게 자기장. 이게 뭐야? 전류. 이게 뭐라고? 자기장. 이게 뭐야? 저기 돌았나, 미쳤나, 그거. 그런 눈으로 보지 말고, 어떤 걸 써도 상관없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직선이잖아. 직선일 때는 전류를 편하게 직선을 잡고, 이걸 뭐야? 자기장 해도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도선을 요렇게 휜 거야. 그러면 이걸 갖다가 내 손가락이 이렇게 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면 이게 전류가 아니라 이걸 전류로 잡으면 뒤로 휘잖아, 이렇게. 그지?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지 않겠니? 그지? 그럼 내가 잡고 요게 전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이해돼? 그럼 예를 들어서 또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원이 있어. 그럼 전류가 요렇게 흘렀대. 그지? 근데 이걸로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지.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은 무슨 방향? 나오는 방향.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편한 대로 쓰면 된다. 그렇다고 이걸 굳이 억지로 이걸로 할 필요는 없고. 그지? 그래서 원형도선이거나, 만약에 직선도선이면 편하게 이렇게 하면 돼. 맞지? 근데 원형도선이 있으면 전류가 이렇게 하니까 자기장이 뭐야? 나오는 거지. 그래서 자기장을 표현할 때는, 자기장이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 여기 자기장이 있는데. 괜찮아? 그래서 전류엔 자기장은 전류가 있으면 자기장이 생긴다.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자기장이 만약에 여기 나침판을, 여기를 여기를 가 지점이라 하고 이쪽 지점을 나 지점이라 하면 자기장이 센 곳은 누구겠니? 그렇지, 가가 되겠지. 전류가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그지? 그럼 고일 개념에는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이해되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전자기 유도를 한번 볼 건데, 전자기 유도도 원래는 중학교 3학년 때 잠깐 하긴 합니다. 3학년 하는데, 봐봐라. 거의 뭐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 여기에 동그란 철사가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 매달고, 동그란 철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동그란 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석 N을 놔둔 거야. 그럼 여기 지점을 가라 할게. 여기 가 지점.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자기력선이 이렇게 3개가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얘는 자속수가 몇 개? 3개야. 그치? 자속수가 3개야. 그러면 여기 있었을 때는 이 원형 코일에, 철사에 자속이 통과할 수 있을까 없을까? 머니까 지금 통과하기 좀 힘들어. 끽 해봐야 뭐 어느 정도, 뭐 1개 정도 통과할까 말까 하는 건데, 이 지점에 있을 때는 자속수가 1개도 통과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자. 그렇지? 그럼 얘는 0이야, 지금. 여기서는. 맞지? 근데 얘를 앞으로 가까이 가져가는 거야. 여기서 쫙 가져갔어. 그러면 얘가 요렇게 될 거야. 그럼 N이야. 그러면 자기력선이 총 원형도선에 몇 개가 통과해버려? 3개가 통과하는 거야. 맞지? 예. 그러면 요 지점을 나 지점이라 할게. 나 지점이고 가 지점이야. 자, 가에서 나로 이렇게 이동을 했어. 자석을. 그지? 그러면 얘는 여기는 자속수가 몇 개였어? 0이었다고? 근데 얘는 자속수가 몇 개가 통과해버려? 3개가 통과하는 거야. 이해돼? 예. 그러면 이 원형 도선은
원래는 자속수가 없었지. 그래서 어떤 물질이든, 고체 물질, 어떤 물질이든, 어떤 변화를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가 들어오잖아. 자속수가 원래는 한 개도 없었어. 그러면 들어오게 되면 얘는 이 들어오는 자속수를 싫어하기 때문에 밀어낸다고. 순간적으로. 그러면 얘는 밀어내려면 이 원형도선이 순간적으로 무슨 극이 돼야 돼? 그렇지, N극이 돼야 돼. 그러면 얘가 순간적으로 N극이 되는 거야. 그지? 맞냐? 그러면 자기장 방향이 여기 N극이 되겠지? 여기 자기장 방향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여기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자기장이라며. 이건 뭐야? 그렇지. 전류가 슝 하고 흐르는 거야. 이때. 그래서 N극으로 밀지. 얘가 들어오는 걸 방해하는 거야. 밀어.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그지? 그래서 전류 방향이 이렇게 흐른다. 이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얘 전류가 흐르는 거는 이걸 전류 I, 전류가 흐르는데 지금 잘 들어야 돼. 이 전류가 흐를 수 있던 거는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자속수 변화가 있어야 돼. 자속이 있는 게 아니라 자속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럼 다시 얘를 반대로 나에서 가지점으로 떨어뜨려. 그럼 원래는 몇 개 있었어? 3개 있었지. 근데 얘가 뒤로 빠지려고 하니까 얘가 순간적으로 자속 변화를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니까 얘를 다시 어떻게 돼? 당기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가 순간적으로 무슨 극이 돼야 돼? 그렇지. 얘가 순간적으로 다시 S극이 되는 거지. 그럼 S극이 되고 전류가 또 다시 어떻게 돼?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고. 이해돼? 그러면 내가 이걸 갖다가 왔다 갔다 하면 전류가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흐르다가 반대로 또 이렇게 흐르겠지. 이해되지? 이 전류를 우리는 무슨 전류? 유도했다 해서 유도 전류가 되는 거야. 괜찮아?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럼 이게 정리를 해볼게. 이 유도 전류가 생기려면 첫 번째 무슨 변화가 있어야 돼? 자속수가 아니라 자속수 변화가 있어야 돼. 무조건이야. 꼭 기억해야 돼. 자속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야. 되지? 그러면 자속수 변화가 있으면 얘가 들어오려고 하지. 근데 들어오려고 하는 걸 얘가 어떻게 해? 그렇지. 밀어내는 힘이 생겨버려. 그지? 그럼 요거 밀어내는 힘이잖아. 그걸 우리는 뭐냐 하면 요걸 기전력 이렇게 불러. 기전력. 그럼 기전력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자석이 들어오는 방향을 방해하는 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얘가 나가려고 하면 얘는 또 다시 어떻게 돼? 땡기는 힘, 운동 방향을 방해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전력이 생겨. 그럼 기전력이 생기니까 뭐가 생겨버려? 유도, 전류가 생기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얘가 유도 전류가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유도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무슨 기전력이 되냐면 유도 기전력 이렇게 부른다 이거지. 괜찮니? 여기까지?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일 때는 유도 기전력이라는 말보다 뭐라고 쓰냐면 야, 중학교 때 전류가 흐르려면 뭐가 있어야 돼? 합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요거하고 같은 말이 유도 전압 이렇게도 표현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요쪽에는 그러니까 자속 변화가 있어. 자속 변화가 있으면 무조건 뭐야? 유도. 전압이 있는 거야. 맞지? 전압은 뭐야? 운동을 방해하는 힘인 거야. 들어오는 걸 방해하는 힘. 이해되지? 그래서 유도 전압, 유도 기전력은 같은 말입니다. 그지? 그래서 요렇게 관계를 꼭 기억해야 돼. 요거를. 되지? 좋습니다. 자, 봐봐. 다시. 그럼 요걸 식으로 한번 써볼게. 유도 전압은 우리가 기호로는 V라고 쓰고 얘는 전류는 I라고 씁니다. 되지? 예.
그럼 유도전압을 구하려면 유도전압은 비례를 한다. 적지만 내 또 계속 바꿀 거야 이거. 그러면 얘는 같은 시간 동안 시간이 변하는 동안 무슨 변화가 있어야 돼? 자속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그지? 그래서 자속수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되겠니? 그러면 자속수 변화가 있으면, 자, 내가 잡았어. 이렇게 간 놈이 있고, 그지? 두 번째로 딱 잡고, 이렇게 왔어. 그지? 그럼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겠지. 그지? 그러니까, 유도전압은 같은 시간에 자속수 변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도전압은 어떻게 돼? 세지는 거야. 그지? 이해되지? 자, 근데 얘 코일이라고 하는 거는 철사를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럼 얘 코일을 더 많이 감아놔 봤어. 이렇게. 더 많이 감은 거야. 그러면 더 많이 가면 전류가 더 어떻게 돼? 더 많이 흐르겠지. 그지? 그래서 얘에다가 감은 횟수를 N 요렇게 표현한다. 그지? 그러면 감은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도전압도 세지겠네. 그래서 유도전압 V는 감은 횟수에 단위 시간 동안에 무슨 수가 많으면 돼? 자속수 변화가 많으면 된다. 근데 여기서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붙이는 경우가 있어. 요까지 하면은 물리 원 수업을 하신 거야. 그럼 요 마이너스는 뭐냐면 얘가 들어오는데 얘가 어떻게 밀어내지. 운동 방향의 무슨 방향? 반대 방향이라는 뜻인 거야. 여기. 그럼 다시 얘가 나가려고 하면 또 운동 방향이 또 무슨 방향? 반대 방향으로 또 힘을 땡기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했냐면 요 놈만, 요 마이너스 요 놈만 뭐라 그러냐면 요걸 렌츠 법칙이라고 불러. 렌츠 법칙. 만약에 이것까지 설명하시면 거의 뭐 물리 원 수업 하신 거예요. 렌츠 법칙까지. 그리고 여기에서 요거 있죠, 요거. 같은 감원 횟수의 단위 시간 동안에 자속수 변화. 요 보라색으로 돼 있는 요 법칙이 뭐냐면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패러데이 법칙.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패러데이 법칙은 수치를 알려주는 법칙이고 렌츠 법칙은 방향을 알려주는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되지? 네. 그래서 봐봐. 얘가 이렇게 들어가지. 그럼 전류 방향은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그럼 요 방향을 우리 무슨 방향을 할까? 시계. 반시계 방향이라 그럴 거고 빼게 되면 얘가 이렇게 흐르잖아. 그지? 요 방향을 알려주는 법칙이 무슨 법칙? 렌츠 법칙. 전류의 방향을 알려줘. 그리고 얘는 뭐 한 10V 흘렀다. 그지? 전압이 20V 흘렀다. 그러면 수치를 알려주는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래서 유도전압을 왔다 갔다 왔다. 그럼 하나 해볼게. 예를 들어 1002개 있다가 자속수가 1002개가 있는 거야. 1007까지 간 거야. 자속수가. 근데 얘가 한 개에서 8개까지 간 거야. 그러면 여기를 A라 그러고 얘를 B라 그러면 누가 유도 기전력이 유도 전류가 더 센 거야? A가 센 거야? B가 센 거야? A야, B야? B가 센 거지.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지금 자속수라 그랬지? 자속수가 한 개에서 몇 개? 8개까지 변했으니까 몇 개가 변한 거야? 7개가 변했지만 얘는 여기서 몇 가지 변해? 그러니까 수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돼? 변화를 봐야 돼, 변화. 오케이? 그래서 자속수 변화를 꼭 봐야 돼. 이거 되게 헷갈려 하는 거야. 나중에 뒤에 보면. 그래서 무조건, 얘가 많네? 많으니까 많은 거에 있으니까 얘가 더 세겠네? 이게 아니라고.
자속 수가 변하는 게 얼마나 많니 이걸 따져야 되는 거야. 괜찮지? 오케이. 아, 참. 잠깐만. 알아. 그래서 어떻게 자, 계속.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만 더. 야,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지? 이렇게 움직일 때,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내가 주는 게, 이 움직이는 힘을 뭐라 그러냐면, 이걸 터빈이라 부른다고, 터빈. 오케이? 그러면 터빈을 돌릴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에 의한 수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있지, 그지? 물을 떨어뜨리면 얘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뭐가 생겨버려? 전류가 생긴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발전소 원리라고. 그래서 수력 발전이나 또는 뭐야? 화력 발전, 그지? 그래서 풍력 발전, 이런 걸로 이용해서 뭐를 돌린다고? 터빈을 돌린다고. 그럼 터빈을 돌리면 얘가 자동으로 움직인다, 이거지. 그러니까 움직이니까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그걸 발전이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생산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지. 이해되지? 네. 그래서 발전 원리를 우리가 쓴다. 요거까지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다음 전자기 유도에서 이렇게 네모난 상자 표현이 있는데 자기장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 이렇게만 쓰자. 이거 하나 들고 가시고 앞에 있는 거. 자, 보세요. 여기에 철사를 이렇게 네모난 철사를 놔뒀다고 치자. 요거 요렇게. 그러면 지금 이 표시는 무슨 표시지? 자기장이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렇지?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자속수가 한 개도 통과를 못 하고 있지. 그러니까 네모난 철사인가요? 중간에 뻥 뚫려 있고. 그럼 얘를 이쪽으로 옮겼어. 이렇게. 옮겨버리니까 얘가 몇 개 들어와? 자속수가 하나, 둘, 세 개를 하자, 그냥. 알았지? 그럼 몇 개가 들어왔어? 세 개가 들어온 거야. 그러면 얘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얘 초록색 철사는 어떻게 돼? 밀어내야지. 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못 들어오게 밀어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밀어내니까 여기 유도 기전력이라 그랬다, 그지? 유도 전압. 그럼 전류가 요렇게 흐른다, 이거지. 이해돼? 그래서 요때는 전류가 요 방향으로 흐르게 돼. 그래서 요 방향을 우리가 흔히 반시계 방향 이렇게 표현한다, 이제. 그러면 얘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거야. 자, 여기 세 개가 됐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딱 들어왔어. 세 개 들어왔어. 이해되지? 그래서 또 얘가 또 움직인 거야. 요 흰색으로 할게. 요렇게 된 거야. 그럼 여기서 요렇게 갔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는 자속 변화가 몇 개야? 그렇지. 자속 변화가 없다고. 이때 자속 수가 있잖아요, 선생님. 그따구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무슨 변화가 생겨야 돼? 자속 변화가 생겨야 돼. 여기 세 개 있었어, 그지? 이쪽에 몇 개 있어? 세 개. 그럼 자속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유도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흐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아무리 돌아다녀 봐야
유도 전류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는 거야. 이해돼? 근데 여기서 나올 때, 여기서 쭉 나왔어? 그럼 쭉 나온 거야. 이게 나온 거야. 뭐 조금 더 세밀하게 그려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3개가 있었던 거지. 맞지? 3개가 있었는데 요 빨간색 쪽으로 딱 나오는 순간 몇 개가 줄어? 3개가 줄어, 그지? 그러면 들어오는 게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줄었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다시 주네? 그러면 다시 더 잡아 당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들어오는 걸 갖다가 더 많이 잡아 당겨야 되니까 요게 S극이 된다, 그지? 그래서 전류가 무슨 방향? 요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돈다 이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무조건 자속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자속 변화. 들어왔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들어오네? 밀어내야지.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얘는 이쪽에서는 전류가 안 흘러. 균일한 자기장 속에는 절대 안 흐릅니다. 근데 이쪽 나와. 그러면 어떻게 돼? 다시 또 땡기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요게 이제 중학교 과정이거든. 중학교 3학년 거야. 중학교 3학년 거. 그러면 요걸 우리는 고등학교 과정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로 나타나는 거야. 자, 우선 그래프 한번 보자. 그래프에서 Y축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뭐라고? 자속수야. 그럼 여기가 시간이야. 되겠지? 그럼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고. 만약에. 오케이? 자, 기억 보기. 여기가 T1이라 할게. T1 동안 유도 전류는 증가한다. OX. T1 동안 유도 전류 값은 증가한다. X. 다시. 0에서 A 지점과 B 지점이 있어. 그지? A 지점과 B 지점의 유도 전압은 B가 세다. X. 요걸 이제 물어야 돼. 자, 봐봐. 요 기울기가, 그지? 기울기 구하는 식 뭐야? X 증가량분에 Y 증가량. 그러면 X 값이 T고, T가 변하고 있잖아요. 그지? 쭉쭉. Y 값이 뭐라고? 자속 변화지. 요 값이 지금 이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기울기 값이 지금 어때? 증가에 일정해. 그렇지. 기울기 값이 일정한 거잖아. 그럼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야? 유도 전압이라고. 이해돼? 그러면 얘가 유도 전압이 일정하대. 그러면 유도 전류도 어때야 돼? 그렇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 기울기의 값은 유도 전압인데 유도 전압이 일정하니까 당연히 유도 전류도 어떻게 돼? 일정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다시 돌아가서 자속수야, 그지? 맞지? 그러면 여기에서 요까지가 자속이 변하지. 자속이 빡 하고 변했어. 그러면 요때의 유도 전압은 값이 어떻다고? 일정하다고. 맞니?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동안은 자속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자속수 변화가 없어. 맞니? 그럼 자속수 변화가 계속 없어. 여기서부터는 자속수가 어떻게 돼? 빡 줄지. 그래서 빡 줄어서 얘가 이렇게 된다고. 이해돼? 예. 그러면 여기가 기울기가 무슨 값? 유도. 전압이 되고 또 다시 유도 전류값도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얘 기울기하고 얘 기울기가 3개 변했으니까 기울기 값은 어때? 같지? 근데
기울기 방향이 서로 어떤 거야? 자, 기울기 방향이 다르다는 얘기는 뭐가 다르다는 얘기야? 기울기 방향이 다르다는 얘기는 무슨 방향, 뭘 다르다는 얘기야? 바로 전류의 방향이 다르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는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얘는 무슨 방향으로 올라오는 거야? 시계 방향. 근데 얘의 크기 값은 어떻다는 거야? 같은 거야. 자, 크기 값을 따져주는 거는 무슨 법칙? 패러데이 법칙. 방향을 알려주는 건 무슨 법칙? 렌츠 법칙. 이렇게까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었을 때 여기 있는 얘는 전류가 흘러 안 흘러? 그렇지. 얘에서 기울기 여기 만약에 이렇게 뭐 T2 이렇게 해놓고 이때는 유도 전압이 일정하다. 요따구 짓 한다고. 그지? 전압 흘러 안 흘러? 안 흐른다고. 괜찮니? 그래프만 줘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 그래프만 줘도. 그래서 얘하고 얘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요까지가 이제 기본이야. 기본. 제일 기본. 기본 관계. 그래서 그래프로 봤을 때, 자, 봐봐. 다시 들어간다. 얘 봐봐. 얘를 바꾸면 가문의 수는 지금 우리가 뭐 한 개밖에 없으니까 가문의 수는 1 쓰게 되면 얘는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선생님이 델타 t의 자속 변화라고 했잖니. 그지? 그러면 얘를 식을 다시 바꾸면 델타 t의, 자, 아까 자기력 할 때 자속은 뭐 곱하기 뭐라 그랬지? 아까 자기장은 어떻다 그랬어? 같은 면적에 무슨 수가 많으면 돼? 자속수가 많으면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자속수가 뭐 곱하기 뭐야? B 곱하기 S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델타에서 델타 B 곱하기 뭐가 돼? S가 된다 이거지. 이해돼? 무슨 말이지? 그래서 자기장 변화, 그럼 이 Y축에 얘 말고 B를 써도 돼, 안 돼? 된다 이거지. 되겠어? 그래서 학교쌤 따라서 자속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무슨 수? 자기장이 들어갈 수 있겠지. 쉽게 생각해봐. 여기서 이렇게 갔어. 그러면 자기장이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야? 변한 거잖아. 자속수가 3개가 들어왔는데. 이게 자기장이라니까. 자기력 선이 있는 공간을 뭐라 그럴까? 자기장. 그지? 자기장이 변하는 거니까.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요 관계식까지를 기억해야 돼. 되겠지? 오케이.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자, 봅시다. 자, 다시 한번. 전자기 유도 전압은, 이거 원래는 고일한테 하면 안 돼, 이거. 고일한테는 자속수 변화가 생겨서 유도 전류가 흐른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학교에 이제 분당권이 문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야, 분당권이 지금 선생님이 한번 문제집을 하도 이상해서 문제집을 대치동하고 여기 있는 하고 다 펼쳐봤거든. 야, 여기가 제일 힘들어. 제일 어려워. 제일 어려워. 저기 만약에 수지 가잖아? 수지에 전교 1등 했는 애가 만약 분당 가가지고 이 과학 시험 보잖아? 저 찌그러져 있어야 돼. 찌그러져 있어.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거의 고2 문제 거의 수준으로 돼. 중화 반응, 뭐, 산화 환원 반응, 거의 뭐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인 거야. 분당은 이게 바뀌어야 돼. 왜냐면 이게 너무 어렵잖아. 표준 편차를 아무리 낮춘다 하더라도, 표준 편차를 계속 높인다 하더라도, 이게, 표준 편차가 높으면 뭐야? 안 좋은 거잖아. 그지? 근데 보통 이제 학교들이 표준 편차를 낮춰가지고 등급을 거의 맞게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분당이 여기 좀, 지역이 좀 이상해. 자, 봐봐. V가 나타나는 게 얘가 아까 얘기했지만 가문수야. 그러면 델타 T에 델타 자속수 이렇게 된다 그랬지? 그지?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는 전압이 생겨가지고 유도전류가 생기잖니? 그지? 근데
요거 이제 발전기로 같이 한다고. 요거를 발전기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코일을 이렇게 갖다 놔요. 사각형으로. 그럼 사각형을 여기 갖다 놓고 얘를 돌린다 이거지. 돌려. 그러면 얘가 중간에 뻥 뚫려 있는 거야, 그지? 뻥 뚫려 있어. 그럼 요렇게 있는데 여기가 N극이야. 여기가 N극이고 얘가 S극일 거야. 그럼 N이 들어와. 그지? N이 이쪽으로 와. 그럼 얘를 갖다가 요렇게 들어. 맞니? 뭐 이렇게 하든.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간다. 요 방향으로 돌린다. 치자. 요 방향으로. 지금 설명한 대로. 그럼 얘를 이렇게 돌려. 그럼 자속이 원래 한 4개 있었다고 치자. 그럼 얘가 살짝 들면, 여기 있었을 때는 자속이 통과하진 않지. 근데 살짝 뜨니까 어떻게 돼? 들어오지. 그럼 얘가 밀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전류가 이 방향으로 갈 거야. 그지? 그리고 더 들면 1개에서 몇 개? 2개. 그지? 그럼 자속수 변화가 1개 생겼지. 그럼 또 미는 거야. 전류를. 그럼 이때까지는 어떻게 돼? 여기까지는 최대지. 그럼 이게 4개가 들어왔을 거라고. 그래서 문제에서 어떻게 되냐면 1개 들어왔을 때하고 90도에 들어왔을 때하고 전류 세기는 누가 더 센 거야? 똑같은 거야. 변화율이 1개씩 증가했으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속 수를 보면 되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된다고? 변화를 봐야 된다고. 꼭 제발. 오케이? 그래서 고일한테 이걸 내면 안 돼요. 원래는.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계속 이렇게 일정하게 가지. 일정하게 가면 얘가 이제 사인 곡선하고 코사인 곡선이 나온다고. 물투에선 그걸 해요. 근데 내는 학교 딱 하나 봤어. 딱 한 대진구. 그래서 이렇게 쭉 증가하면 얘가 계속 증가하지.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뒤로 넘겨, 그지? 뒤로 넘기면 4개에서 이제 몇 개로 되는 거야? 3개 되겠지? 2개 되고 1개 되고, 그지? 그러면 자속 방향이 어떻게 돼? 그렇지, 반대 방향으로. 이해돼? 여기 있었을 때는 증가하다가 뒤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돼? 감소하지? 근데 전류 세기는 어떻겠니? 같은 거야. 이렇게 있을 때. 근데 요 전류 세기도 이제 변할 때가 있어. 요게. 근데 고일한테는 그건 안 된다고. 그건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럼 우리한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얘를 돌려가지고 뭘 만든다? 전기를 만든다. 이게 발전소 원리라고. 발전소. 발전소에서 이렇게 돌리는 힘을 뭐라 그래? 터빈이라 아까 얘기했지. 그럼 터빈을 돌려가지고 어떻게 돼? 이게 풍력 발전소가 이거야. 바람 불면 빙빙 돌 거 아니야. 그럼 자석 놔두면 여기 뭐 걸러? 전류 흐르는 거야. 그 전기 생산한다고. 이거를. 풍력 발전소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예. 그래서 발전소 원리를 우리가 이제 터빈을 돌려가지고 풍력, 핵발전, 뭐 수력발전,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낸다 이거지. 그럼 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일을 감아, 그지? 코일을 감아서 전류를 이렇게 흘렸어.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이렇게 빙 돌지? 그러면 이게 전류가 되지? 그럼 이게 뭐야? 자기장이 된다고? 그러면 여기가 N극이 되고 이쪽이 무슨 극? S극이 되겠지? 그지? 근데 만약에 전류를 바꿔. 그러면 전류를 바꾸면 다시 이쪽이 무슨 극이 돼? N극이 되고 이쪽이 무슨 극? S극이 되겠지? 근데 여기다 코일을 갖다 놔. 그지? 맞아? 그러면 전류가 만약에 요렇게, 원래는 이렇게 흘러서 N이 됐지. 근데 만약에 전류를 다시 바꿔버리면 얘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잖아. 그럼 이쪽이 또 다시 무슨 극? S극이 되겠지? 그럼 코일에서는 얘가 N극이 되면 얘는 밀지.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지? 그럼 또 다시 전류를 바꾸면 얘가 순간적으로 또 뭐야? S극이 되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어. 여기를 교류를 갖다 놓는다고. 교류가 뭐였어?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플러스 됐다가 하는 거지? 그럼 얘가 N다가 S 됐다가 N 됐다가 S 됐다가 그러면 여기 뭐 걸러? 유도. 전류가 흐른다 이거지. 그럼 자기장 변화에 의해 가지고 뭐도 생긴다? 유도. 전류가 생긴다. 그래서 무조건 문제에서 자기장을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전류가 생기는 게 아니라 가만히 놔둬도, 그지? 가만히 놔둬도 얘가 자기장이 변하니 얘가 뭐가 생겨? 유도? 전류가 생긴다. 요렇게까지.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원래 자기장 세기가 나타나는 게, 자기장 세기는 어떻게 되냐면, 요 시계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문수가 있거든. 가문수. 그래서 가문수를 n이라고 잡아. 오케이? 그래서 가문수를 n이라 잡고 전류값을 i라고 잡는 거야. 그지? 그래서 전류가 세면 셀수록 어떻게 돼? 자기장 세기가 세지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는 상수값 K라 그래가지고 이 상수값은 왜 안 해도 돼? 그래? 그래서 상수값은 앞에 있는 게 이게 코일에 대한 상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건 없는데, 뭐가 문제가 나냐면 코일한테 요 가문수 있죠? 그지? 요 가문수가 단위 길이당 가문수야. 그러면 단위 길이당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1cm는 너무 작지? 그지? 그래서 1m 기준으로 하는 거야. 1m 기준으로. 그럼 봐라. 만약에 요게 감은 게 요게 1m라고 쳐. 그지? 1m라고 쳐. 그러면 1m라고 치면 얘는 몇 번 감겨져 있니? 4번 감겨져 있어요. 그지? 근데 이렇게 돼 있어. 얘가 2m야. 그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감겨져 있는 거야. 그럼 얘하고 가문수는 어때? 그렇지, 같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오케이? 1m 당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감은 횟수로 기준을 봤었을 때,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가 몇 개나 있었어. 오케이? 그래서 감은 수 정도 요거를 자기장 세기가 이게 어떻게 되니? 이런 식으로 묻는다고. 그럼 요거하고 똑같이 갖다 놓는 거야. 그럼 유도절로 세지니?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유도전압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자, 이제 심화로 갑니다. 어디 갔어? 어디 갔노? 자, 봐봐. 요거하고 똑같은 건데, 반이 나눠져. 자, 요렇게 있어. 요렇게 있고, 자, 요렇게 돼 있는 게 쫙 붙어 있다고 치자. 알았지? 5개니까. 그러면 쉽게 문제에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장 B, 자기장 2B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2개의 자기장을 같이 주는 거야. 요거는 물리 원 내용이야. 그러면 요렇게 있으면, 자 봐. 얘는 지금 이쪽으로 다 들어가는 거야. 그지? 그럼 여기서 요렇게 철사가 이렇게 있어. 철사가 있으면 들어와. 무슨 방향? 얘가 들어와. 무슨 방향? 무슨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어? 들어가고 있잖아. 그럼 들어오니까 밀어야지. 그래서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야지. 오케이? 자속 변화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얘는 들어가고 있는데 얘가 들어왔으니까 밀 거야. 그지? 밀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야. 맞니? 그러면 요 구간, 여기 일정한 자기장을 들어가게 되면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흐르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근데 중요한 데가 여기인 거야. 여기에 반이 들어온 거야, 만약에. 오케이? 반이 들어오면, 그럼 여기는 좀, 여기를 갖다 색깔로 이제 구분을 딱 할게. 만약에 여기가 2개 있다고 치자고.
맞지? 그럼 2개 있다고 치면 여기는 총 몇 개가 돼야 돼? 4개가 돼야 되겠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2배. 그러면 여기가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온 거하고 같은 거야. 이해돼? 자, 원래는 얘가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있으면 원래 2개가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지? 그래서 얘가 초록색으로 들어가면 몇 개가 감소야? 몇 개가 해서 여기서 있었을 때 요걸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냐면 반을 줄여. 반을. 그지? 반을 딱 그래. 반을 해갔을 때 요 흰색만 보자고. 요 흰색 요렇게 있으면 총 몇 개 있었어? 4개 있었는데 초록색으로 들어간 거지. 몇 개 된 거야? 아니 요 반만 보자고. 반만. 그지? 만약 헷갈리면 얘 반만 보면 돼. 반만. 그지? 원래 4개였다가 몇 개 된 거야? 2개 된 거야. 그지? 몇 개가 줄었어? 2개 줄었어. 그지? 그럼 자속수가 준 거야. 그지? 자속수가 들어오는 게 이제 줄었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더 땡겨야 하잖아. 그러니까 아까는 여기 있을 때 밀었지. 얘가 주니까 이쪽으로 돼야 되겠지.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돼. 그지? 이렇게 있지? 봐봐. 이 둘 쌍둥이더라. 그러면 이렇게 4개 들어왔지? 그러면 요 4개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 4개에서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니까 몇 개? 2개 모자르지? 그럼 원래 많이 들어오면 얘가 어떻게 돼? 밀지? 많이 들어오면 밀게 되는데 얘가 옆으로 움직이면 2개가 줄어들었잖아. 그럼 얘가 더 당겨야 되지. 2개를 더 당기려고 한다고. 얘가 원형 도선, 여기가 사각형 도선이. 요렇게 있었으면 얘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2개가 줄잖아. 그럼 자속 변화가 생기니까 여기서 얘가 어떻게 돼? 더 당겨야 되는 거지. 2개 더 달라고. 그러면 전류가 얘가 4개에서 2개 되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야. 그지? 그러면 요 방향은 전류가 요 방향으로 흐르는 거야. 요렇게. 맞니? 여기까지 이해돼? 야, 이해 안 되면 내가 이게 뒤에 거 할 필요가 없어, 지금. 이해돼, 안 돼? 다시. 아니, 이거 고2도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야. 이게 원래. 너희들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만약 이해했으면 한 번만 더 참아. 다른 애들은. 여기가 1개고 얘가 2개 있다, 이렇게 2개 있다고 치자. 그지? 그러면 자기장 쓰기가 얘는 B고 얘는 2B인 거야. 자, 우선 원리부터 얘기하면 요거부터 해보자. 얘가 일로 들어와.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얘가 쓱 들어왔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한계가 생기니까 들어오는 걸 방해하는 힘으로 밀지. 맞지? 그렇지. 운동을 방해한다니까. 자기장에 들어오는 걸 방해한다고. 그러니까 얘가 원형 도선이 이쪽으로, 직사각형 도선이 이렇게 들어오지. 그러면 얘가 들어오는 걸 좋아해, 싫어해? 자속 변화를 싫어한다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들어오는 걸 방해.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어. 그럼 얘는 이쪽 안에서는 자속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균이라니까. 이해돼? 자, 근데 얘가 없다라고 가정하고, 없다라고 가정하면 이쪽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돼? 없어지는 거지. 없어지면 전류 방향 어떻게 돼? 그렇지, 반대. 아까 그 얘기한 거야, 지금. 그러면 요렇게 있었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어, 그지? 근데 요렇게 들어오는 거야. 더 센 데로 들어오는 거야. 그럼 얘가 1개면 얘는 2개가 있는 거거든. 맞지? 그럼 원래 요렇게 있었다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얘가 모자라잖아. 그러니까 모자라면 어떻게 돼? 더 당겨야 되니까 전류가 요 방향으로 흐르겠지? 요렇게, 그지? 그럼 전류가 요 방향으로 흘러요. 반은. 아니? 그러면 이쪽도 이제 생각해 보자고. 얘는 원래 이렇게 있다가 얘가 들어오지. 들어오면 어떻게 됐어? 더 많이 생기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야 돼? 밀지. 그럼 전류 방향 어떻게 돼? 반대로 흐르지. 이해돼? 그러면 얘가 만약에 전류 I가 흘렀다라고 하면 얘는 두 배가 있으니까 얘는 들어왔으니까 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쪽으로 어떻게 돼? 전류가 반대로 돼야 되겠지? 그럼 얘가 2I가 흐르겠지? 그럼 둘이 상쇄되니까 전류 값은 얼마 나와야 돼? 그렇지. 이런 식으로 낸다고. 이해돼? 어. 되겠지? 그냥 그 두 개 경계선에서 들어오고 나오고 자속 변화만 생각하면 된다, 그지? 되니? 응. 어? 그러니까 이렇게 돌면 이쪽으로 큰 쪽으로 도는 거지. 이해돼? 응. 하나 더. 엄마야. 얘가 뭐 하기 싫으나? 자. 자, 그냥 계속 볼게요. 뭐야, 이거? 자, 아까하고 똑같은 거야. 전류가 있는데, 아까는 들어오는 거였어, 그지? 맞지? 그러면 얘가 들어오는 게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지? 어. 근데 요번에는 이쪽에다가 똑같은 자기장에 나오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럼 이거 쫄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들어오지. 무슨 방향? 들어와. 반시계 방향으로 밀어. 그지? 그럼 얘가 들어왔었을 때는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지. 그럼 전류가 요 방향으로 흐를 거라고. 그지? 요 지점을 반시계 방향. 자, 여기서 한번 해보자. 얘가 요번에는 요쪽에서 이렇게 네 개가 있었어. 그지? 만약에. 그래서 얘가 요렇게 나간 거야. 맞니? 얘는 여기서 두 개 증가했고, 얘는 네 개에서 몇 개? 두 개가 됐으니까, 어떻게 돼? 얘 나오지? 나오긴 나오는데, 줄지? 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당겨야 될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무슨 방향? 얘들아, 지금 나오고 있지? 나오고 있지? 만약에 나오는 게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줄지? 그럼 나오는 게 있으니까, 나오는 게 지금 어떻게 돼? 요게 N이잖아, 지금. 그지? N이니까 더 당겨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얘가 S잖아. 이쪽으로 S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지. 이해돼? 그러면 얘 방향과 얘 방향은 어때? 그렇지. 같은 방향이라고. 이해돼? 그래, 더 어렵다고. 그러니까 심화로 한다고, 지금.
그럼 이쪽이 반시계 방향. 되겠니? 응. 좀 이따가 저기 서희한테 물어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있는 상황에서 얘하고 똑같이 요렇게 들어온 거야. 빨간색으로. 그지? 그러면 만약에 경계면을 들어오잖아. 경계면을 들어오면 무조건 경계면에다 뭘 꺼? 반을 바꿔. 그러면 얘를 반을 꺼. 그지? 그러면 여기서 원래 4개였는데 몇 개가 된 거야? 2개 된 거지. 그러면 줄지. 맞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줄었으니까 주는 건 어떻게 돼? 다시 당겨야지. 그러면 당기니까 전류 방향 이렇게 되겠네. 그지? 이해되지? 근데 여기 이제 관계 봐봐. 얘가 있는데 들어오지. 나오지. 나오면 어떡하려 그래? 밀어야지. 그럼 전류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도 시계 방향 같은 방향으로 돈다고. 맞냐? 그러면 얘는 몇 개 줄었어? 2개 줄었을 때 2i라고 하자고. 몇 개 증가했어? 2i지. 총 몇 i? 요렇게. 이해돼? 뭔 말인지? 만약 학교에서 이거 얘기 안 하면 안 내는 거고, 한번 얘기했다고 하면 경우의 수에 2가지가 생겨. 이해되지? 그래서 요번 작년 중간고사 때 분당고 냈고 대진고 냈고 중앙고 냈어. 요거를. 그래서 고1한테 이걸 원래 내면 안 되는 건데 내고 있어. 분당. 자, 그렇게 해서 전류 방향 관계를 이렇게 우리가 따져봅니다. 이해되지? 오케이. 그래서 자기장에서 나오는 거는 그렇게 발전소하고 유도 전류 부분 그렇게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다시 한번 요 그래프에서 자속하고 시간 그래프일 때 기울기가 뭐라고? 유도, 전압, 유도, 전류가 된다. 그지? 자기장이 들어가도 똑같은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유도 전압에서 그래프가 일정한 거는 뭐야? 기울기 값이가 0이라는 거니까 유도 전류가 안 흐른다는 얘기인 거고. 오케이. 그래서 뭐 만약에 그래프를 또 요따구로 그리는 쌤들도 있는데 이거는 분당고에서 냈던 거니까 나중에 이건 시험 대비할 때 내가 참고로 얘기해 줄 거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